안녕하세요, 일구입니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전편에 이어 휴게실 데모보드 바꾼다고 했었는데 1, 2편은 그냥 이렇게 실내 꾸미는 걸로 대사가 없이 그렇게 막 이루어졌는데요. 이제서야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열흘 정도 이렇게 혼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번 바꾼 끝에 끝내는 본래 했던 그 자리 그 상태 그대로 배치를 했고 유닛들만 약간 변경을 해서 다시금 튜닝을 한 상태입니다. 장착된 유닛들은 전부 다 그 차량에 장착하는 그 유닛들이고요. 실내에 이렇게 손님들 오시면 음악도 좀 들어보시고 휴게실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렇게 음악 들어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둔 공간입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와이드 레인지 트위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미드 우퍼는 그라운드 제로사의 우퍼를 사용했고요. 중간에 미드 레인지 스피커를 장착하지 않는 시스템, 즉 2way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와이드 레인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브 우퍼는 무스웨이사의 8인치 서브 우퍼를 사용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같은 기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로세서는 DSP죠. 잡코사의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잡코사의 프로세서 세팅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지원하는 채널은 8채널이고 블루투스를 내장하고 있고 24비트를 지원합니다. 16비트와 24비트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나은 제품을 장착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하거나 뭐 핸드폰 화면을 통해서 음악을 듣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미러링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DRC가 있어서 어떤 메뉴 기능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팅에 따라서 지금 옵티컬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광통신으로 소리를 낼 때 세팅을 불러오기가 가능하고 메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뒤쪽에 방음 패드를 붙여서요. 이 굴곡면에서 모서리 부분에서 그 저음 진동이 좀 심해서 하울링이 생겨서 이렇게 방음 패드를 붙였습니다. 25mm 짜리고요. 내가 앉아서 듣는 위치에 양쪽 옆으로 이렇게 방음 패드를 부착했습니다. 이게 그냥 어떤 룸에서 듣기에는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면 이런 어떤 격자 무늬에 이런 나무 재질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어쿠스틱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 그 내무부 장관님께서 궁금한 게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게 궁금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해주실 텐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고 다음 영상에 음악을 어느 정도 좀 플레이를 해볼 건데요. 선곡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내무부 장관님께서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궁금하다는 사항이 있으시다고 그러셨는데 모르겠어요. 구독자가 진짜 이런 내용을 궁금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문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카오디오 스피커와 집에 예. 쓰는 스피커가 다른가요? 그리고 카오디오 스피커를 고를 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정용 스피커와 차량용 스피커는 결론적으로는 다릅니다. 임피던스라는 옴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정용 전기는 아무래도 그 220V의 전기가 꾸준히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전기의 양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차량용 전기는 볼테이지가 12V 기준으로 10점 몇 볼트, 뭐 많게는 14한 3V 이렇게까지도 전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불안정한 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불안정한 전기에서 어느 정도는 꾸준하게 소리를 내어줄 수 있는 스피커의 임피던스를 내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풀옵션 사양이 아닌 사양에서 일반적으로 4옴 임피던스를 가진 그 스피커를 많이들 장착하게 되어 있고요. 그 파워 앰프가 장착된 그 오디오에서는 순정 기준으로 2옴 임피던스를 가진 그 스피커를 장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가정용에서 쓰는 뭐 전축이나 홈오디오 이런 곳에서 쓰는 스피커는 대부분 8옴을 띄고 있습니다. 많은 전기의 양을 지원함으로써 거기에 맞는 임피던스를 가지고 소리를 내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가정용 스피커와 차량용 스피커는 많이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 고르는 기준, 그 스피커를 본인에게 맞는 스피커를 고르는 기준은 솔직히 딱 쉽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스피커가 만들어진 재질, 구조, 특성, 회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초보자 입장에서는 쉽게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대체적으로 어떤 좀 유닛을 구입할 때는 좀 일단은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거나 좀 여러 가지를 섭렵해 보시거나 하셨을 때, 그럴 때 본인이 고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입문하실 때는 무턱대고 이렇게 구입을 하셨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본인이 평소 듣는 어떤 음악 스타일의 다른 유닛들을 회사명만 믿고, 남들이 얘기하는 그 회사명만 듣고 저 스피커가 저 데크가 저 앰프가 좋더라 해가지고 구입하셨을 때 낭패를 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구입 전에, 장착 전에 좀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얻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엔 카오디오 튜닝할 때 헤드 유닛, 즉 데크 교체를 많이 했는데 데크는 튜닝하지 않아도 되나요? 꼭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 데크 성향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많이 나뉘어요. 메카라는 장치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각 회사마다 그 소리를 내어주는 어떠한 장점, 즉 여기서 소리 내어주는 스타일이 조금씩은 달라요. 회사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순정 카오디오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순정 카오디오라고 해서 요즘은 많이 좋아졌는데, 뭐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내비게이션도 되고, 뭐 옥스 기능, 블루투스 기능, 핸들 리모컨 연결도 해야 되고, USB도 이제 또 소리도 내어주고, 뭐 더러 요즘은 이제 뭐 CD 플레이어는 많이 사라졌는데 순정 자체 내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데크들이 만드는 회사들에서 이 독특한 기술들이 있어요. 똑같은 음악을 똑같은 스피커를 걸고 소리를 내어주는데 조금씩은 다릅니다. 조금 옵션이 들어가 있는 풀옵션 카오디오를 예를 들자면 뭐 보스도 있고, 뭐 크렐 사운드도 있고, 뭐 JBL도 있고, 뭐 하만카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에서 만드는 어떤 기술력들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교체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요즘은 데크 기술이 원체 좋고, 또 좀 이렇게 모나게 사제 데크의 모양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좀 투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요즘에 와서는 데크 튜닝보다는 스피커나 파워 앰프 뭐 이러한 것들의 튜닝이 더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떠한 특출난 그 자기가 원하는 데크를 장착하지 않는 이상, 요즘은 뭐 데크 출력도 많이 좋아졌고요. 어떤 기능 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요즘 추세는 데크는 많이 튜닝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그 장착하고 있는 DSP는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요? 지금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음악을 좀 들었어요. 들어보고 현재 이게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DSP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이 DSP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냥 단순하게 디지털 프로세서예요. 근데 기존에는 디지털 프로세서라는 게 말 그대로 프로세서 기능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출시되는 제품들은 프로세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파워 앰프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파워 앰프를 따로 장착하고, 또 그 디지털 프로세서를 따로 장착해서 서로 연결을 해서 소리를 내어주게끔 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제품들이
프로세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 파워앰프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이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기능도 내장하고 있고요. 광통신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또한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좀 작았어요. 채널이 뭐 한 4채널, 6채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요즘은 종류에 따라서 뭐 4채널, 6채널, 8채널, 10채널 뭐 이런 식으로도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 기기들을 장착하지 않고 조그만 기기를 장착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 만들어진 제품들을 단순하게 그냥 DSP다 라고 요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보면서도 영상을 보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저희 그 와이프가 궁금했나 봐요.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약간 조금 다듬어서 질문을 해줘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 조금 더 깊이 하나하나 들어가면 많은 영상 분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어떠한 한 제품을 가지고 뭐 이렇게 깊게 들어갈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이게 깊게 들어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이게요. 한 제품 가지고도 너무 많은 종류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주님들께서 원하는 어떠한 그런 가격이라든지 스타일 그리고 시공의 편의성 이런 걸 따지고 보면 많이 좁아지거든요. 그런 게 아무래도 현실성이 더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거나 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댓글을 좀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 꾸민 거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다음 편 영상에서 바로 음악 플레이 영상을 재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하나 달아주셔도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이나 집에 어떤 카오디오 용품으로 이렇게 좀 꾸며보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뭐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장에 들러주시면 뭐 커피 한 잔 드시면서 편하게 음악도 들어보시고 어떤 스타일의 소리를 좋아하시는지 어떤 유닛이 필요할 건지 추천도 많이 해드리고 견적도 내드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러주시면 됩니다. 바로 다음 영상으로 음악 플레이 영상 재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